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오늘 오후 1시 46분 인천공항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당을 밟았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요? 5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청와대 만찬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또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관계 진전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이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그리고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북경협, 김경협. 예. 원래 우리 그렇게 인사하기로 했었는데, 예. 그죠? 예. 대신해 주시니까 예.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북경협, 김경협. 예. 딱 떨어지는데요, 네, 그죠, 좋네요. 교수님? 네. 예. 남북 경협이 잘 돼야 8천만 민족의 사는 길이 열립니다. 남북경협이 잘 돼야 예. 8천만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대신 여쭙겠습니다. PRK 615 편이에요. 참매 1호. 아까 봤더니 이렇게 지금 영상이 좀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매 1호.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전용기 치고는 좀 작고 소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먼저 모습을 보이고, 저 뒤쪽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차를 각각 다른 차를 타고 가네요. 네. 영접을 좀 받는 모습인가요? 까만 올블랙. 네. 패션 코드는 올블랙이다. 저도 블랙을 좋아합니다.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님은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파란색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예. 먼저 앉으라고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는데요. 특이한 장면이에요. 특이한 그죠? 장면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수반이 먼저 앉아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좋게 생각하면 양보인데 어떻게 네. 생각하면 실세에 대한 잠재의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깨알 같은 분석이십니다. 조명균 장관, 그다음에 청해선 차관이 함께 앉고 북측 대표단이 마주 앉은 이런 모습입니다. 난관표 2차관인 거죠? 네. 2차장. 2차장. 이렇게 네. 세 분이 앉아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이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좋은 분들이 오니까 날씨가 풀렸다, 이런 덕담을 전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들어온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 그리고 우리 측 대표단이 마주 앉아서 환담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님. 예. 저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아주. 근데 이제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대표단의 표정이 네. 굉장히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예. 우리는 좀 바짝 긴장해서 상당히 좀 인상이 굳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일단 활짝 웃는 모습이나 예.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서 네. 아주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저도 덕담하고 네. 온 거 아세요? 덕담이요? 네. 토일부에 갔는데 네. 마침 장차관님께서 지금 영접 간다고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아침에 아침에 만나서 제가 왔는데요. 예. 잘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예. 잘하시네요. 김준형 교수님 말씀을 듣고 네. 장차관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다. 자, 우리 방송을 위해서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여정이 온다. 원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어찌됐든 최고 수반이 오는 거니까 북한도 상당히 예우를 갖추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개되지 않다가 미국에서 이방카 트럼프의 장녀가 폐막식에 온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북한이 공개를 했어요. 그죠? 김여정 제1부부장 한국에 오는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공식 직책하고 다르게 네, 일단 김일성 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최고 실세의 친동생.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담 없이 허심탄회하게 직보를 할 수 있는 사람. 좀 뭔가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당이나 네. 정부 내에서의 공식 서열에 있더라도 그래도 최고 실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에 조심스러운 면들이 꽤 있을 텐데 우리 여기 친동생이라는 이 김여정은
그냥 부담 없이 직접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빠 나 이번에 서울 갔다 왔는데 뭐 이런 거 같아. 깜짝이야. 교수님 깜짝 네, 깜짝 놀라셨어요? 놀랐어요. 내가 교수님한테 오빠라고 줄 알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보면 저도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현성월 정도의 논란보다 훨씬 뛰어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웬만한 자신감이 없다면 네. 보내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영남 그 국가 수반이 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올림픽과 잘 어울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실세보다는 또 올림픽은 이렇게 이 북유럽 국가들 중에 국왕이 온다든지 수상이 네. 있는 나라에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온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독일도 네. 그렇고 북유럽도 그렇고 네. 잘 어울립니다 올림픽과.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얼마나 이것을 이제 중요시하고 성의를 보이는가는 네. 사실상 자기의 실세이면서 동시에 표력을 보낸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카와 펜스 네. 이것과 사실 짝을 맞춘다는 위상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뭐 섣부른 생각이지만 김정은도 올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김정은도 올 수 있다.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아, 좀 감이 드네요. 네. 아, 오빠 이번에 내가 가봤더니 서울 괜찮아. 한번 가지. 이렇게 될 수 있다. 네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 CNN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아마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가지고 올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초청 카드일 것이다. 북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려는 카드를 가지고 티켓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남북경협 김경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섣부르게 좀 속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네. 시간과 장소만 잡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의 실무적인 준비나 서로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가기에는 지금 우리의 지금 준비 정도나 네. 그동안의 지금 대화의 수준이나 봤을 때 좀 무리한 추측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제. 의제 중에 핵심은 비핵화와 관련된 경협이야. 남북 경협이야. 우리 네. 김경협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이게 민족 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또 김대중 정부 때 했었던 일이라서 할 수 있지만 이 핵심적인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또 어제 정세현 장관님 나오셨는데 아니, 뭐 한 5월 정도에는 가능하죠. 반드시 이제 그런 조건은 아닐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북 대화에도 지금 이제 남북 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은 네. 사실 북미 대화에 훨씬 더 중요성을 두고 있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제 저 핵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자신들의 그 체제 안전, 네. 체제 보장을 위해서다 이렇게 예. 이제 공언을 하고 있듯이 예.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문제의 당사자인 또 남북한하고도 대화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무르익어가는 조건들은 될 텐데 그러나 우리로서도 이제 이 기본적으로 한미 공조라고 하는 기본 원칙들을 견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네. 그것이 반드시 북미 대화가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네. 그러나 지금 현재 남북한 간에 걸려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 태도 변화 이런 네. 것을 이 전제로 했을 때는 일정 정도 이제 북미 대화든 아니면은 우리가 한미 공조 간의 이런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같이 좀 조율되는 과정과 맞춰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동시 패션. 네. 그러니까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어느 것을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로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정도 메시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김정은이 만약에 온다면 언제 올까요? 김정은 위원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가 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김여정. 여기 와서 네. 아니 김정일 시대 때는 그렇죠. 예. 우리가 가는 것만 옵션이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일종의 테스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의미가 있다면 아하. 그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도 만약에 정상회담이 한다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가서 좀 강하게 초청을 하고 또 초청이 되면 성사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감과 과감하고 또 좀 이번에 대해서 뭔가 국면 전환을 상당히 모색하고 심각하게 사실상 이 대화 모드로 나온 거다라는 네.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언론은 사실 김여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간접 대화,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매체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앞서 이제 김경일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물론 이제 경유지인 알래스카 공항에서는 뭐 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뭐 가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북한에 대한 압박을 얘기를 하고 어제 만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해서 온도차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김준영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워싱턴 다녀오셨어요. 1.5 트랙 대화. 네. 거기서 미국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국은 지금 정부가 두 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미국의 정부가 두 개다. 두 개다. 적어도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네. 대화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쪽하고요. 저는 소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이제 대화는 소용없겠지만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 의심은 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나오면 다행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얘기하는 쪽이 하나가 있고요. 예. 한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국회에 와서도 트럼프가 연설을 했던 것도 그렇고 연두 연설을 유니언 애드레스에서 했던 트럼프 연설을 보면 굉장히 북한에 대한 악마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유엔 연설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좀 약화됐는데 반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이제 탈북자를 지금 펜스도 사실 탈북자를 그렇죠. 가지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안 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유엔이나 제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도발하면 제재하는 건데 그러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그러면 그냥 둬야 되느냐? 이미 핵을 저렇게 갖고 있는데 도발 안 한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북한하고 네. 푸는 게 말이 되느냐?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악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대화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대화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되게 좀 비관적이네요. 대화 주체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런 태도가 계속 된다면 이 북미 대화의 성사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젠가요? 북한이 우리도 미국하고 대화할 뜻이 없다라고 이제 외무성 국장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되나요? 남북경협 김경일 의원님,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김준영 교수님하고는 약간 좀 견해를 좀 달리 다른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국과 관련된 다른 정보. 예. 우선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아주 강경파도 있고요. 네. 북핵 폭격 주장하는 강경파도 있고 네. 대화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줘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은 예.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란 한미 공제 차원에서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그동안에 논의해왔던 수준을 보면은 가장 크게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이 한반도 운전자론 주도성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네. 이 두 가지의 큰 원칙이나 방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원칙과 방향에서 일단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해서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탈북자 원비어 이런 네. 이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네. 게 있는데 이걸 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그 원비어 인권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예. 올림픽 이후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대화를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협상을 할 때는 뭔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네.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협상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네. 이건 굉장히 국제사회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이제 국제적인 뭐 이 제재나 압박에서 일정 정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네. 이런 부분도 전제는 대북 제재나 압박은 결국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네. 계속 국제사회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예. 대화를 만약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이것을 거부하면서 제재와 압박만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 제재와 압박도 실효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고요. 미국이 오히려 굉장히 국제사회의 그 비난을 받게 될 소지가 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쉽사리 대화를 거부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확 풀고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있는 정전협정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든 다음에 노벨 평화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일부 말씀드린 그게 네. 사실상 포인트고 결론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펜스를 비롯해서 백악관에서 전체 강경론을 주도하는 네. 사람들의 얘기를 한 거고요. 예. 트럼프는 사실 그 연설을 하면서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트럼프는 이 사람들은 확실히 이념이나 정체성이 그런 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상당히 협상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편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100% 지지하고 군사훈련 연기하고 하는 예. 거에서 트럼프가 강경파를 눌러줬어요. 2번이나. 그렇죠. 강경파 쪽에서는 샴페인 많이 먹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했을 때 트럼프가 사실 눌러줬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트럼프를 변화시키는 게 거기야 우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틸러슨 장관이 펜스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틸러슨은 수미일관하게 약간 대화파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뭐 북한이 이득만 다 따먹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 여기 한국 사람들도 마식령 스키장 가서 훈련하지 않았냐. 이거는 올림픽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훈련,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안보 군사 자원 이런 것을 돌려야 하는 군사훈련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틸러슨의 노선과 펜스의 노선이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닌가. 저 확실히 좀 충돌하는 측면이 네. 있어요. 저는 운이 좋은가 봐요. 또 네. 틸러슨이 그 만나셨어요? 조건 없는 대화 예, 발표할 예. 때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역시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저희가 이슈파이터에서 계속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제가 두 정부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대화파 국무부는 또 예로부터 국무부는 대화를 중시를 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틸러슨이 안 잘리고 한국 덕분에 사실 자리에 있는 한국 것도 덕분에. 계속 경질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모드로 가기 때문에 사실 대화파들이 서로 지금 좀 윈윈이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미국 내에서 이제 틸러슨과 네. 그 매티스 간에 네. 사실 이제 강운파 간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적절하게 한쪽은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한편은 대화의 탐색전을 계속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예. 그걸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일정 정도 사실 미국 조야의 의견들을 예.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소 때문에 우리가 코피 터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코피 터지면 안 되죠. 우리가 코피 터지면 안 큰일 되는데 납니다. 큰일 나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제 정세현 장관께서 이슈파이터에 출연하셔가지고 대화의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3월 18일까지 패럴림픽인데 올림픽 휴전에 따라서 3월 25일 정도까지는 그 훈련도 연기하고 이때 뭔가 대화의 모멘텀을 좀 만들어야 된다. 70년이거든요. 남북이 따로 정부를 구성한 지 70년이고 처음 왔어요. 북한의 김씨 일가의 혈통.
이라고 해야 되겠죠. 처음 온 이 상황에 뭔가 극적인 전환의 포인트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문재인 정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남북 경협 김경엽 의원님.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지금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한 40여일 전까지만 해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나. 한반도의 전쟁 위기, 고조된 긴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외국의 선수들이 그 불안해서 참여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불안감이 커졌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불과 1월이 새해가 딱 바뀌면서 순식간이란 말이죠.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한편에서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실 많은 이 적대적인 감정이나 갈등이 사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오랫동안 쌓여 있던 갈등과 여기에 이 적대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실 이 해소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이건 사실 순식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번에도 우리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나 뭐 북한의 참가에 대해서 우리 또 일부 국민들 중에서도 사실 문제를 네, 제기한 맞습니다.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이해가 가는 게 한편에서는 이게 지난 9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가지고 대결과 갈등 이것만을 계속해왔는데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감정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이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일단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군사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이면서도 네. 또 그러나 같은 동포로서 교류협력의 대상이자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같은 이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양면성 중에서 지금 아마 이제 올림픽은 이러한 이 교류협력의 대상, 통일의 대상, 동포로서 뭐 이산가족의 교류로서 이런 것들의 주요한 대상으로서의 강조되고 네.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좀 무르익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북미 간의 대화나 다자 간의 대화로 좀 이어지면서 이 한반도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해 분위기로 진행되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갔거든요. 네. 계속 천일 야화가 사실 그날 얘기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잖아요. 어떤 애에서 평창이 끝나기 전에 네. 얘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위치잖아요. 네. 이게 기적적으로 다가 우리 대통령의 표현처럼 기적적으로 찾아온 기회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존재가 지금 특히 미국의 대북의 감정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개월 전을 생각하면 코리아 패싱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시적이고 잠정적이긴 하지만 우리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보면 북중 관계 망가졌죠? 중국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한테 기대는 정도입니다. 네. 제가 중국에서 가서 만나보면 네.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으니까 한국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 지금. 정말요? 예. 그렇죠? 미국도 어쨌든 의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걸 지켜보고 있죠. 북한은 보십시오. 자기들이 미국한테 못 가니까 한국을 통해서 지금 미국 간다니까 이 3국이 한국에게 지금 레버리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은 또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어려운 상황과 네. 동시에 우리의 주어진 운전석이라는 상황이 이게 우리의 주어진 이 4월 중순까지의 절차절명의 기회면서 동시에 이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람 앞에 촛불의 심정으로 지금 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보수야당이 너무 평양 올림픽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열병식을 도대체 몇 시에 하나 아침부터 기다렸거든요. 오후까지 안 해서 이 사람들 왜 안 하지? 막 빨리 해야 되는데 했는데 굉장히 취재 오겠다는 기자들도 못 오게 취소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를 축소해서 생중계도 안 하고 규모도 줄이고 녹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한국의 여론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의 여론 때문인지 아니면 당초의 규모가 그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지만. 그건 확인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이전에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꾸 올림픽 개막식을 타켓으로 해서 북한이 열병식을 그건 아니죠. 옮겨서 이렇게 거대하게 것처럼. 한번 이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체제 하는 선전용. 예. 주장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봤더니 그건 예.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5년부터 이미 그 건군절을 네. 2월 8일로 해가지고 기념을 해오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 보니까 78년 이전에는 아예 2월 8일 건군절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올림픽을 타켓으로 해서 행사를 옮겨서 이렇게 한다, 뭔가 목적을 띄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옛날 같았으면 드렸는데, 보수 언론이 막 그렇게 공세하면 예. 정말 그게 사실인 걸로 믿었을 텐데 이제는 국민들이 다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며칠 사이 아니라는 게 바로 확인이 돼요.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 북한 문제는 우리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벌리면, 특히 이제 이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외교 간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냥 언론 하나가 오히려 그냥 이런 그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참 아주 어렵게 만들어내는 수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 문제를 접근할 때는 대단히 좀 그 신중하게, 네. 그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결 위주로 보도하던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정말 속뜻이 뭐냐, 그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면서 긴장 국면으로 해서 한반도 불바다로 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경제 문제라든가 개방으로 나오려고 하는 태도로 봐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좀 본질에 그 천착하는 이슈 파이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전략대화 때 합의 학자들과 관리들이 네.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이 같아진 게 있습니다. 어. 북한의 의도가 소위 말하는 한미 동맹의 이간질일 수 있죠. 그런데 이간질은 의도를 가진 거하고 능력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연 북한이 한미 동맹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의도를 가진다. 또 한국의 이 수준이 네. 북한이 이간질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건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전략적인 실력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간질 시킬 때입니까? 북한이? 네. 북한은 자기 생존이 달려있는 게 미국인데 이간질 시켜가지고 미국을 더 화나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간질 시키는 게 자기는 전략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이 이간질은 일부의 그런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더라도 중심적인 목적이 이 국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네.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그 북한이 생존이 걸린 문제고, 살려면 핵무기를 내려놓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동참하면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이런 북한의 노력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하죠. 우리 입장에서 이제 보기에는 네. 왜 저럴까? 네. 사실 핵무기를 포기하고 네. 이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 좀 신뢰를 쌓아가면서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물론 뭐 우리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국제사회 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 이런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오래 쌓여 있는 그게 이제 불신인 거죠. 불신. 예. 그게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거에 보면은 이제 핵 1차 북핵이기나 2차 북핵이기 때 일정 정도 협상을 통해서 서로 그 합의서를 쓰고 일정 정도 해결을 해 나왔던 과정이 두 차례인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누구 책임이냐, 이걸 파기시킨 게 누가 이걸 위반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미국과 북한이 계속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의 입장은 이 미국이 이제 이라크나 네. 그다음에 리비아나 이걸 보니까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죽일지 몰라, 미국이. 그렇죠. 이제 네.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 있는 거고. 미국 입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닌데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서 도발을 하니까 우리가 알려고 그래. 예. 이제 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서로 이제 이게 얽혀 있는 예. 문제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래서 이제 비핵화나 이런 게 단방에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건,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요구사항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제도화가 쌓여져 나가는 과정 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일정 정도 이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혁 개방의 진행 속도 이런 것들과 같이 이 맥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비핵화라는 게 협상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지금 오랫동안 쌓여 있는 불신의 과정이 너무나 지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언제 풀죠? 한 70년 쌓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풀려야, 불신의 장벽이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평창 올림픽 기간 안에 되겠습니까, 교수님? 근데 오히려 불신 부분에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빨리 풀릴 수도 있고 인간 감정이 아니면 네. 정말 다 옳아도 제가 옳다고 하는 말은 싫다할 정도로 싫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 감정이고요. 네. 개인 감정이 예를 들어 사드에 대해서 지금 한중이 서로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과거 전쟁에 대한 원한이라든지 하는 걸 다 풀기에는 정말 그만큼의 70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이걸 이성적으로 그리고 국익적 차원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적 차원에서의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면 네. 힐링하는 거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중요한 거고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북한도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네. 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이 이렇게 총을 겨누다가 네. 같이 내려놓자. 그럼 보통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한쪽이 뒤에 양말 속에 숨겨놓고 총을 땅 땡기잖아요. 예. 지금 이거를 이제 국제 정치에서 일종의 안보 딜레마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안보 그 딜레마. 그림인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북한이 이제 핵을 올린 것이 오히려 지금 북한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진 총이 사실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네. 총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자기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고요, 일단. 예. 그 다음에 이것을 놔도 뒤에서 예. 숨겨놓은 총이 없다는 걸 북한이 확인할 때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안전장치를 북한한테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안에 뭔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고 사실은 불신이 오래 쌓였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서 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내가 북한 얘기 들어봤는데 꼭 그런 게 아니야라고 미국에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미국한테 얘기를 들어서 북한에게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걸 이제 서로 전달하면서 일종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번역기, 통역기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출구고요. 네, 출구. 그 입구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가는 전략 그리고 그 단계마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고 하는 네. 상호 실천의 원칙을 가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불신과 적대감으로 쌓여있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네. 실질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해법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급한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단계별로 접근해 가려고 하는 네. 이런 전략을 잘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대합하든지 또 온건파라든지 협상파라든지 트럼프를 이제 끌어올려면 네. 그리고 강경파가 이것을 회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점에서는 좀 저지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네. MBC하고 그 KTX에서 예, 예. 연기를 사실상 좀 지른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운은 띄우고 미국한테 의사교환을 했지만 예. 합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좀 비가역적으로 좀 질러버리는. 네. 그래서 그걸 다 설득시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기정사실화하는 몇 가지 담대한 조치들을 예.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께가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담대한 조치를 좀 지시를 하시죠. 지난번 그 장차관에게 아까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담대하게 질러라, 지르시라. 저는 뭐 정상회담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내일 오히려 오찬에서. 안 가지고 와도 네. 뭐 저는 꼭 그걸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오히려 공개를 하면 자꾸 말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부터 로키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게 비핵화 회담이잖아요. 네. 그럼 그 비핵화 회담도 하자. 북한 이거 비핵화 회담 해야 된다. 근데 북한 니들이 원하는 군축 회담도 하자. 또 멀티 테이블로 가자 지금은. 네. 그래서 이걸 해보고 서로가 한 다음에
육자회담이라는 싱글 테이블로 가자. 저는 예. 그렇게 역으로 가야 된다는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대통령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하고 계시는데 남북경협 김경희 의원님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이 로우키로 이 로우키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우리 이제 교수님은 네. 부담 없이 한번 질러보자.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해야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사실 하면서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가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국론 분열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이걸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단계의 수위나 네. 이런 것들을 잘 예. 조절하지 않으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남북 단일팀의 문제라든가 북한의 참가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북한이라는 자체보다는 이게 평등, 일종의 이제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지난 촛불 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훅 들어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층들이 이제는 여론이 많이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 대화 또는 처음에는 그 문제가 좀 잘못 알려졌던 게 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몇 년 동안 죽도록 훈련하고 4년간, 고생하면서 네. 출전권 따놨는데 따놨는데. 이거 북한이 참여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제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북한 선수의 TO를 추가로 사실 네. IOC가 인정을 그렇죠.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물론 뭐 시간상으로야 직접 경기에 뛰는 시간이야 조절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선수들이 그걸로 인해서 기회를 박탈당한다거나 이런 네.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쭉 제기되고 하면서 이게 막 공정하냐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제기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아니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기회가 박탈당한다면은 그 네.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이 충분히 좀 사전에 이렇게 설득하고 네. 소통하는 과정들이 네. 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태도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점심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 대표단 아니죠. 그 고위급 대표단이 네. 같이 이제 오찬을 하게 돼 있는데 CNN은 이렇게 그 추론 보도를 했고요. 우리 그 김경희 의원님께서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이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어떤 카드가 좀 오갈 걸로 전망하세요? 내밀한 정보. 이슈파이터에서만 공개하는 내밀한 정보. 뭐 그런 게 별도로 있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아마 그 올림픽 관련된 덕담이 주 의제일 것 같고요. 네. 혹시 이제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져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남북 관계, 특히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게 좀 잡혀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요. 네. 아까 뭐 CNN은 그래서 막 정상회담부터 저도 얘기를 해버려서 네. 야 이거 막 너무 그냥 팍팍 그냥 막 해서 나간다. 네. 예? 지금 상황이 저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좀 메시지가 오면은 아마 우리로서는 지금 남북 대화를 하나씩 진척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대화나 다자간의 대화 틀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사실 북한도 자신들이 보장받고자 하는 체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다자 안보 형태로 사실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감안해서 그러한 여건들을 잘 갖춰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지는 저도 사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이 좀 질러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역시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께서는 지켜보겠다 이렇게 눈치이고 넘어가시는 걸로 시청자를 위해서는 하나 지르시는 게 좋은데 안 지르시네요.
다자 외교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캐나다에서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당사국 회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캐나다 자체가 중진국으로서 좀 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역할론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국제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개입하고 평창을 계기로 좀 해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자도 두 가지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육자회담에서 5대1이 구조가 돼서 북한을 압박하는 다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의 제재가 과거의 제재와 가장 큰 차이가 글로벌 제재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만큼 네. 거의 모든 국가가 만장일치로 지금 북한을 제재하니까 네. 그건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다자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네. 뭔가 이렇게 진영을 넘는 의미에서 좀 협력을 이끌어내는 다자가 되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예, 예. 그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노자도 하지만 네. 육자에는 북한을 포함시키는 다자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미 또는 미일 뭐 한미 이런 네. 식으로 양자 구도는 네. 강대국 위주거든요. 이 전체를 좀 아우르는 협력적 다자가 조금 더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고요. 평창 끝나면 도루묵 된다. 3월 위기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요. 선제 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무력 충돌을 방지해야 되는 것. 이건 우리의 남북 관계에서 첫 번째 네. 이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이 코피 전략이든 선제 공격이든 네. 이유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네. 막아야 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네. 사실 그 선제 공격이나 코피 전략이 예.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기 아닌데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서 알겠습니다. 내는 것은 오히려 좀 키울 수 있다. 모양이 좀 아. 이상해질 수 있죠. 네. 그건 이제 또 외교적인 관계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좀 그래서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한 번 모셔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